자, 항상 여기에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눌러주는 걸로. 실험 얘기 안 마. 일단 우리가 지난 시간에 평면 좌표에서 점과 점 사이 거리, 그 다음에 내분점, 외분점, 무게중심 구하는 공식들을 살폈어. 해보니까 사실은 물론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에 대한 성질들이 조금 필요하긴 하지만 주로 연산들이 뭐야? 더하고 빼기 곱하기 나누기 정도 공식에 대입해서 그냥 계산하는 정도 문제들이 많지. 그러니까 앞쪽의 기초에 대한 부담이 조금 덜한 부분들이야. 맞지? 그 말은 내가 조금 기초가 부족해서 뭐 방정식, 부등식, 함수 이런 부분은 쭉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기초 부족하면 많이 힘들 수는 있지만 지금 하고 있는 도형의 방정식은 그래도 좀 나은 부분이야. 그치? 없어도 지금부터 해나갈 수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이것도 하늘에도 열심히 좀 해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시작할게요. 자, 204쪽 오늘은 직선의 방정식이야. 자, 직선의 방정식도 솔직히 중학교 때 했을 거야. 2학년 때 배우나? 그치? 1차 함수를 2학년 때 배우고 3학년 때 2차 함수를 배우죠. 그 내용들이 분명히 들어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추가되는 것들을 보자. 거의 대부분이 중학교 내용이 중복이 될 거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야? 도형의 방정식이지. 그럼 직선이란 도형도 우리가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미 우리가 배웠잖아. 아까 말했다시피 1차 함수의 그래프가 무슨 모양이었어요? 직선 모양이었죠. 따라서 직선을 식으로 나타내면 무슨 식이야? 1차 함수의 식으로 나타내겠죠. 그래서 y는 mx 더하기 n 뭐 ax 더하기 b 써도 되는데 그치? 이거 어차피 숫자로 들어갈 거니까. 자, mx 더하기 n을 보면 자 이때 m이 뭐였죠? 직선의 기울기. 그치? 그 다음에 n이 뭐였죠? 직선의 y절편이었죠. 그치? 기울기가 뭔데? 기울기가 양수라는 얘기는 어떻게 한다? 위로 올라가는 거. 그렇지. 오른쪽 위로 올라갈 때 기울기가 양수라고 그러지. 그치? 그래서 기울기 자리가 양수면 직선은 오른쪽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이야. 증가한다고 얘기한 거고 기울기가 음수면 어떻게 한다?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게 된 거겠죠. 따라서 기울기의 부호에 따라서 위로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가 달라질 거고 그 절대값이 클수록 더 어때? 더 가파르게 오고 더 가파르게 내려갈 거라고요. 그 다음에 y절편은 뭐가 되는 거고? y절편은 말 그대로 y축과의 교점이죠. 그치? 그래서 이렇게 x축, y축이 있을 때 직선이 이렇게 지나면 y축과의 교점인 여기가 바로 y절편의 좌표가 되겠다. 물론 x절편도 구할 수도 있죠. x절편은 x축과의 교점이잖아. 그치? 그러면 이놈들의 좌표를 어떻게 찾았었어? y절편은 가만 보니까 무슨 좌표가 0이야? x좌표 0이지. 그래서 y절편 구할 때 x에다 0 집어넣으면 결국 n이 나오는 거잖아. 반대로 그러면 x절편은 무슨 좌표가 0이야? Y좌표. 그치? x축에 있는 점이니까 y좌표 0이겠죠. 그러니까 y에다 0을 넣고 계산하면 x 풀면 뭐 나오니? x값 나오겠죠? 그게 바로 x절편이 되겠죠. 이게 직선 방식의 두 요소야. 결국 우리가 직선을 구성하는 두 요소를 말하라 그러면 직선을 만드는 두 요소는 기울기하고 뭐다? 한 점이야. 꼭 y절편이 아니어도 돼. 기울기와 한 점이 있으면 직선을 하나 정해지잖아. xy의 좌표 평면이 이렇게 있을 때 예를 들어서 2,3을 지나고 기울기가 2인 직선을 구하라 그러면 2,3 좌표 평면을 찍을 수 있죠. 그리고 이걸 지나고 기울기가 딱 2로 정해진 직선은 몇 개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잖아. 따라서 직선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기울기랑 한 점이 필요하다. 그 한 점 중에 그 한 점이 y절편이라는 한 점이 될 수도 있고요. x절편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방금 말한 또 다른 새로운 점이 될 수도 있겠죠. 기울기랑 한 점이 있으면 무조건 직선을 하나로 정해지고 우리는 그걸 가지고 뭘 만들 수 있다? 직선의 방정식, 즉 1차 함수를 만들어낼 수도 있죠. 자, 어떻게 만들었으니? 공식이? 기울기가 여기 되는 거야. m이고 한 점 x1, y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만들더라? y 빼기 y1은
기울기하고 괄호하고 x 빼기 x1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공식이 있어요. 처음 듣나? 자,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 우리가 직선이 y는 mx 더하기 n으로 쓰잖아. 그럼 기울기가 m으로 주어 있으니까 이게 m자리에 뭐가 들어가 있어? 주어진 숫자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럼 난 지금 뭘 골라? n을 모르지. n을 구하기 위해서 한 점을 지나니까 x자리에다가 x1, y자리에다 y1을 대입해야죠. 직선이 지나는 점은 직선의 방식에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니까. 그러면 y자리에 y1, x자리에 x1을 집어넣고 n 값을 구해주면 되는 거겠죠. 그럼 n 값을 구해봐봐. n은 y1 빼기 mx1이 되겠죠. n은 넘기면 y1 빼기 mx1이죠. 따라서 이 식에다가 구한 n 값을 집어넣으면 y는 mx 더하기 n 자리에 y1 빼기 mx1으로 집어넣을 수 있고요. 얘를 모양을 좀 이쁘게 가다듬으면 보세요. mn 있죠? 묶어볼게. 그러면 x 묶으려면 마이너스 x1이죠. y1 이항시키면 빼기 y1. 어때? 저거 나오죠? 그렇죠? 저렇게 해서 나오는 거야. 공식으로 쓰려고 모양 예쁘게 만드는 게 저거라고요. 자, 근데 책에 공식이 이렇게 쓰여 있을 거야. 근데 실제 생기면 이렇게 쓸 거야. 어차피 우리는 이런 꼴로 만들어도 마지막에 이항시켜서 y는 꼴로 만들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그냥 이항시킨 걸로 외우자. 그냥 y는 m x 빼기 x1 더하기 y1입니다 라고 공식을 쓰는 게 그래도 식을 한 줄에도 덜 쓸 수 있지 않을까? 됐지? 외워야 되는 공식 너무 중요한 거야. 알겠니? 공식은 쓰면서 눈으로 보면서 말도 하면서 외우셔야 돼. 경험상 공식은 입에 붙을수록 더 기억이 오래 가더라고요. 너네 노래도 어때? 막 자꾸 듣다 보면은 따라 부르다 보면 금방 가사도 외워지지, 그렇지? 그냥 뭐 생각 없이 그냥 입에 그냥 배에 있으면 저절로 그냥 노래 나오잖아, 그렇지? 그처럼 공식도. y는 mx 빼기 x1 더하기 y1, 그렇지? 우리가 배운 공식도 그냥 이만 붙여야 돼. 계속 뜯어내서 y는 m 괄호하고 x 빼기 x1 더하기 y1, y는 m 괄호하고 x 빼기 x1 더하기 y1. 오케이? 이게 뭐라고요? 기울기가 m으로 주어지고 x1, y1이라는 점의 좌표를 줬을 때 직선의 방정식으로 가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봐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고 3,4를 지나는 직선을 구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집어넣는 거야. y는 m 마이너스 2 괄호하고 x 빼기 x1 더하기 y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하면 되지. 마이너스 2x 분배하면 플러스 6이죠. 더하기 4니까 플러스 7.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질 수 있네요. 됐지? 무조건 외워야 되는 공식입니다. 자, 이게 직선의 방정식이고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직선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보세요. 기울기를 한 점을 주는 게 제일 일반적이고 가장 기초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야. x1, y1이라는 점과 x2, y2라는 점이 있는데 이 두 점을 모두 지나는 직선.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몇 개 있어? 무수히 많지. 그렇지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못 가겠다. 하나밖에 없는 거야. 따라서 이렇게 두 점이 주어져도 직선은 하나로 정해진다. 자, 그럼 이때 우리 직선의 방식을 어떻게 구할 겁니까? 라는 얘기야. 보세요. 여기가 x1, y1이 되는 거고 얘가 x2, y2야. 그럼 아까 뭐랬지? 직선을 만들려면 기울기랑 한 점 있으면 된다 그랬죠. 점은 일단 두 개니까 차고 넘쳐. 뭐가 필요해? 기울기. 근데 두 점 있으면 기울기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기울기가 뭔데?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죠.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기울기잖아. x 증가량이 얼마 되니? x 앞으로 빼야 되죠. x2 빼기 x1이 되겠죠. y 증가량은 여기서 이걸 빼야 되니까 y2 빼기 y1이 되겠죠.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기울기 m은 x 증가량 x2 빼기 x1분의 y 증가량 이렇게 해서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점에서 어느 점을 빼도 상관없는다. 없는데 방향은 통일시키라고요. 여기서 이걸 빼기로 했으면 y도 이식을 빼야 돼. 여기서 이걸 빼고 싶으면 y도 이식을 빼서 분자를 주셔야 된다고요. 근데
x좌표의 차분의 y좌표의 차가 바로 기울기가 되는 거라고. 그럼 이 기울기가 구해지면 됐지? 이 기울기랑 두 점 중에 한 점을 잡아서 이 공식 쓰면 돼, 안 돼? 되는 거지. 책에는 공식이 어떻게 나와 있어? y는 y 빼기 y1은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 하라고 x 빼기 x1. 와, 복잡한 거 배워? 필요 없는 거야. 그냥 이 기울기를 이렇게 구해서 여기다 집어넣는 것밖에 더 되니? 똑같은 건데. 그러니까 이거 따로 배우는 공식이 아니라는 얘기야.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치? 두 점이 줬을 때 기울기 구하는 방법 알면 기울기 구하고 두 점 중에 어느 점에 상관없어. 한 점 가지고 이 공식을 쓰면 되니까 이 공식이 중요한 거야. 그 다음 세 번째가 좀 계륵 같은 거야. 있기 때문에 보기는 해야 되는데 굳이 하는 그런 게 3번이야. x절편이 얼마고 a고 y절편이 b인 직선의 방정식은 결과를 쓰면 이렇게 나온다. x절편분의 x 더하기 y절편분의 y는 1로 만들 수 있다. 새로운 거 아니야 이것도. 야, x절편이 a라는 얘기는 자 좌표로 따지면 얼마야? x절편은 x축의 점이잖아. 그 y좌표가 얼마 되니? 0이지. 그럼 x절편 a라는 얘기는 a, 여기라는 뜻이잖아. y절편이 b라는 얘기는 y절편은 x좌표가 얼마야? 0이죠. 그러면 y절편을 좌표 나타내면 0, b지. 두 점이 나왔잖아. 기울기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래서 끝에는 기울기와 y절편 바로 있으니까 여기다 때려 넣으면 기울기랑 y절편 때려 넣으면 어때? 바로 직선 만들어지겠죠. 그거를 모양을 그냥 편하게 바꿔놓은 것 뿐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몰라도 x절편 y절편 주어주면 아 두 점이구나. 두 점이니까 기울기 구할 수 있는 직선 만들자. 되는 거라고요. 꼭 필요한 건 아니라고. 됐지? 근데 알고 있으면 어때 또 당연히 편한 건 있죠. 공식이라는 게 알면 알수 편한 거니까. 잘 나오지 않아요.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꼭 외우세요라는 얘기는 안 할 거야. 지금은. 이제?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한번 봐보세요. 됐음? 자, 이렇게 해서 조건에 따라서 결국은 직선의 방정식들을 하나하나 만들어낼 수 있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공식이 뭐야? 얘가 되겠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랑 기울기 구하는 방법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니? 그 다음에 자, 좀 특별한 직선이 있죠. 직선 중에 이렇게 x축에 평행한 직선이 있어. 예를 들어서 y는 0,3을 지나면서 x축에 평행한, 다시 말하면 y축에는 뭐가 되니? 수직인 직선이 있겠죠. 요놈의 직선의 방식을 어떻게 만들어? y는 3입니다 라고 만드는 거죠. 왜냐면 봐봐, 여기 위에 있는 점들은 x좌표는 다 달라지지만 y좌표는 계속 얼마야? 근데 돌리기를 써도 돼? 응? 아니, 졸지 말고 이렇게 쓰고. 그렇지. 됐지? 이 점들은 y좌표가 모조리 3인 점들의 집합이기 때문에 이 직선의 방정식은 y는 3이라고 불러. 됐음? 마찬가지로 자 2,0을 지나면서 x축의 수직, y축의 평행하게 직선은 뭐가 되니? x좌표들이 전부 다 2죠. 그럼 얼마야? x는 2라는 직선이야. 이렇게 좀 특이하게 보는 거야. 그래서 축의 평행한 직선들은 이렇게 x는 k, y는 k꼴로 만들어집니다. 자, 이때 보세요. 굳이 얘의 기울기를 말하세요. 그럼 기울기 얼마나 말해야 되겠니? 기울기 얼마나 말해야 되겠어? 자, 힌트 저기 있잖아. 봐봐. 이 기울기 양수야. 맞지? 올라가니까. 내려가면 기울기 음수죠. 그럼 이렇게 되면 기울기 얼마겠어? 기울기 0인 거야, 이렇게. x축의 평행한 직선은 기울기를 말하면 0이 되는 거겠죠. 왜? y는 0 곱하기 x 더하기 3으로 쓸 수 있는 거잖아. 3. 기울기 얼마인 거야? 0인 거란 말이야. 됐지? 그래서 기억해. 이렇게 있으면 0. 항상 기울기는 0. 0이고 양수. 0이고 음수. 0이고 양수. 0이고 음수. 아니, 기울기라고 하는 게 아니고 기억하라고요. 이렇게 모습을 기억하라고. 오케이? 인생이 재미없나 보네. 고맙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야? 얘야. 얘는 기울기 얼마일까? 0.
미쳤네. 이게 여기라는 거야. 아. 그러면 1, 2 점점 커진다고 했죠. 네. 10. 왜? 셀 수 없어요. 그치, 90도가 되면 기울기를 셀 수가 없는 거야. 기울기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야. 90도짜리는 기울기가 없어요, 수직은. 기울기가 없는 거야. 네. 이렇게 하면 0, 무한히 커지는 거야. 근데 90도 되는 거는 기울기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 내려가면은 음수죠. 음수고 점점 작아지는데 무한히 작아지지만 90도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기울기를 말할 수 없습니다. 없다고 얘기하는 거야. 됐죠? 자, 이런 특수한 직선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문제 없죠? 그러면 문제들을 좀 풀어볼게요. 자, 우리 어디에 관심을 가지라고요? 제일 중요한 거 하나 뽑으라 그러면 되겠어, 직선에서. 제일 중요한 하나는 결국 당연히 뭐야? 기울기야.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필수제 1번 보겠습니다. 1번. 이거 줄지 말고 일단 볼까? 여기까지 줄게. 필요 없지? 기울기 구할 수 있죠? 여기다 쓸까? 자, 기울기 다시 한번 보자. 두 점을 지날 때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더라?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이야. x좌표끼리 뺀 거고요. y좌표끼리 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겠죠. 1번 볼게요. 자, 1. 2점. 2,-5. 그 다음에 4,3을 이은 선분의 중점을 지나고 기울기. 얘 둘의 중점 지나고 기울기가 얼마라 그랬어? 2인 직선 보였죠. 됐음? 그러면 기울기 줬죠. 중점 있으면 중점과 기울기, 점과 기울기면 직선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치? 한 점과 기울기면 직선 만들 수 있죠. 그럼 뭐만 찾으면 되니? 중점만 찾으면 되겠네? 중점 가는 거 했지? 중점 어떻게 하니? 둘이 대해서 나누기 2하라 그랬죠. 중점 m이라고 그럴까? 둘이 x좌표 둘이다 하면 6, 나누기 하면 3. y좌표 둘이다 하면 마이너스 d, 나누기 하면 마이너스 2. 중점은 3,-1이겠죠. 그러면 얘를 지나고 길의 인직선까지 찍으면 되겠죠. 자, 핑크색은 뭐예요? 주황색. 갈색. 살구색. 살구색, 그죠? 살구색. 자, 살구색 보시면 y는 m이 뭐야? 기울기 2 괄하고 x 빼기 x1 그거 바꿔 들어간 거야? 더하기 y1은 그대로 들어간다고요. 얘는 바꾸고 얘는 더한다고요. 얘는 그대로 바꿔서 들어가고 얘는 그대로 들어가도 돼요. 그러면 정리하면 2x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 이게 우리 찾는 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거 볼까? 뭐라 돼 있어? 점 루트 3,1을 지나고 x축 양의 방향과 자, 봐봐. 이루는 각의 크기가 얼마? 60도죠. 이 표현 눈여겨보세요. 직선이 x축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는 그럼 우리한테 뭘 주는 거야? 힌트. 뭐에 대한 힌트? 기울기에 대한 힌트. 기울기를 주는 표현이 여러 가지 있어. 당연히 제일 처음에는 아이고 기울기가 m이다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준 경우가 있지. 위에처럼. 그치? 두 번째는 어떤 직선과 평행하다는 얘기를 한다고요. 어떤 직선과 평행하다는 얘기 기울기가 어때? 똑같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y는 2x 플러스 1과 평행하고라는 얘기는 아 기울기가 2짜리인 직선 만들라는 얘기야. 됐지? 그 다음에 평행과 마찬가지로 뭐도 있냐면 수직도 있어. 아직 안 배웠지만 뒤에 바로 배울 거야. 수직이 되려면 어떻게 되면 기울기를 곱한 게 얼마가 돼야 된다?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두 직선이 수직이면 이 직선의 기울기와 이 직선의 기울기를 곱하면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1이라는 조건이 나와요. 따라서 어떤 직선 주고 예를 들어서 y는 2x 플러스 1을 주고 얘와 수직이라고 했어. 그럼 기울기 얼마나 되냐? 얘 기울기 2고 곱해서 마이너스 1 넣으면 우리가 찾을 거는 마이너스 1이 되면 되겠죠. 왜? 2랑 얘랑 곱해서 얼마 나오니까? 마이너스 되니까. 그럼 기울기 얼마짜리 맞춰주는 얘기야? 마이너스 1짜리 차이 나는 거야. 수직과 평행이라는 표현은 우리한테 기울기를 알려주는 표현이야. 자, 세 번째는 직선이 x축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세타라고 주면 탄젠트 세타가 바로 기울기라는 뜻이야. 그림 간단하게 볼게요. 자, 이게 X축이죠. 직선이 이렇게 만나겠죠, X축과. 그러면 뭐 직선이 X축 양의 방향, X축의 양의 방향이 어디야? 이쪽이죠, 이쪽. 이쪽이 아니라 이쪽이 양의 방향이잖아. 직선과 X축 오른쪽 방향의 이루는 각 여기죠. 네. 여기를 우리한테 세타라고 알려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잘 보세요. 적당히 점을 잡아서 이렇게 수선을 내려볼게요. 뭐가 만들어지니? 삼각. 직각 삼각형이 만들어지죠. 네. 그러면 이때 보세요. 직선의 기울기는 x증가량분의 y증가량이잖아. 이 점에서 이 점까지 갈 때 x증가량이 이만큼, y증가량이 이만큼이죠. 얘분의 얘가 기울기죠. 그리고 정확히 생겼던 삼각비에 의하면 탄젠트 세타도 얼마야? 밑변분의 높이죠. 둘이 어때? 완전히 똑같잖아. 네. 그지? 같은 말을 하는 얘기야. 탄젠트 세타가 기울기입니다. 자, 어떤 편인지 잘 보시는 거. 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런 각을 주는 거는 그 각을 뭐 취하면 탄젠트 취하면 바로 기울기가 구해진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렇게 기울기를 주는 방법들이 등장해. 이 편들은 모조리 다 뭐야? 우리한테 기울기를 알려주는 거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겠죠. 그럼 다시 본론 들어갈게요. 2번 문제 보면 x축 양의 방향과 이런 가격이 60도라는 얘기는 기울기가 얼마나 얘기야? 탄젠트 60도라는 얘기죠. 경경아, 탄젠트 60도가 얼마인지 기억나니? 오이 비슷해. 3분의 오이 뭐야? 무튼 3. 이제 우와 그럼 이거 알아도 탄젠트가 모르면 꽝이네. 자 정리하자. 사각함수 다 해줄까? 탄젠트 맞게 필요한 것만. 탄젠트 30도는 얼마였죠? 특수가 3분의 루트 3. 탄젠트 45도는 얼마? 이거 알고 있지? 1. 탄젠트 60도는 방금 했죠? 얼마? 이렇게 되겠어. 그래서 X축 양의 방향과 이런 각이 30도다 그러면 아 기울기 얼마나 얘기야? 3분의 3을 얘기야. X축 양의 방향과 이런 각이 45도라는 얘기는 기울기가 1을 하는 거고요. 직선이 X축 양의 방향과 이런 각이 60도라는 얘기는 기울기가 루트 3이라는 얘기지. 됐니? 자 그러면 기울기와 한 점 알고 있으니까 직선 바로 공식 집어넣으면 되겠죠. 오케이. Y는 n 루트 3 말하고 x 빼기 x1 루트 3 더하기 y1 이렇게 나오겠죠. 전개하면 루트 3x 루트 3과 루트 3 곱하면 얼마 되니? 3이죠. 네. 빼기 3이고 플러스니까 빼기 2. 2가 돼. 이게 오리지널 직선. 자 결국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한테 기울기를 주고 있어. 그리고 기울기와 한 점만 찾아내면 정해져 있는 살구색 공식에 의해서 그냥 직선은 뚝딱 만들어지는 거야. 자, 이 과정들은 거침없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생각해서 푸는 문제가 아니지. 자, 그다음 필수제 2번 볼게. 시험도 괜찮겠어요? 네. 필요하면 얘기하시고 괜찮아? 자 2번은 뭐라 돼 있어? 두 점 또는 절편의 조진 직선의 방정식이죠. 1번 볼게요. A는 마이너스 2,6이고 B는 1,-3일 때 AB를 1대1로 외분하죠. 자, AB의 뭐야, AB를 왜 X하는 거지? AB 잠시만요. AB를 1대2로 외분하는 점과 그 다음에 어떤 점? 마이너스 2,3을 지나는 못하는 마이너스 2,3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자, 보세요. 그러면 직선을 구하는 건데 이 점 지나죠. 또 어디 지나는 거야? 1대2 외분점도 지나죠. 네.
두 점을 알고 있으니까 두 점 가지고 기울기 구한다면 저 공식 때리면 되겠죠. 예. 그럼 기울기를 구해야 되는데 기울기 구하려면 일단 뭐가 필요하겠냐? 외분점이 필요하겠네? 자, 외분점 공식 가져온 거 써봅시다. 첫 번째 외분점부터 구하자. 공식 기억나나요? m 빼기 n분의죠. 1 빼기 2분의. 자, AB를 1대1로 이용하니까 AB를 어때? 크로스해서 곱했죠. 그쵸? 네. 1이랑 누구랑? 얘랑 곱했죠. 1이랑 반대쪽에서 B랑 곱하면 1. 네. 2랑 마이너스 2랑 곱하면 얼마 되니? 마이너스 하지. 근데 외분점이니까 빼야 되겠죠. 네. 자, 그 다음 y좌표 봅니다. 1 빼기 2분의 1이랑 마이너스 3 곱하고 빼기 2랑 6이랑 곱하겠죠. 이렇게 나오겠네. 계산하면 마이너스 1분의 1 더하기 4죠. 마이너스 1분의 5니까 얼마?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5죠.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5니까 플러스 15. 자, 이게 외분점이야. 그러면 자, 나는 뭐 할 거야? 이 외분점과 이 마이너스 2,3을 지난 직선이라며 두 점 가지고 뭘 구하자? 기울기로 구하자. 자, 기울기 어떻게 하자? 이거.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이야. x좌표의 차분의 y좌표의 차야. 네. 어디서 어딜 빼든 상관없다고 했죠. 내키는 대로 빼. 자, 나는 여기서 이걸 빼볼게. 마이너스 5에서 뺄 거야. 뭐를? 마이너스를 뺄 거야. x좌표의 차지. 그러면 x를 여기서 뺐으면 y도 어때? 반드시 이쪽에서 좀 빼야 되겠죠. 네. 15에서 3을 빼겠죠.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5 더하기 2니까 마이너스 3분의 12. 그러면 마이너스 4가 되겠네. 됐죠? 그러면 기울기 나왔고 한 점. 이 점도 괜찮고 이 점도 괜찮죠? 네. 요까지 풀까? 네. 얘와 얘 가지고 직선을 이제 만들면 그만이겠네. y는 기울기 괄하고 x 빼기 x1 부호 바꾸니까 플러스 5 더하기 y1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0 플러스 15니까 마이너스 5가 되겠네. 됐니? 그래서 두 점인데 한 점을 내가 직접 외분점을 구하는 문제겠죠. 구해놓고 나면 두 점 가지고 기울기 만들고 둘 중에 한 점과 기울기 가지고 직선 공식에 대입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x절편이 얼마? 4하고 y절편이 3인 직선이 어디를 지난다? 8,a를 지난다라고 돼 있어. a를 구하라 돼 있습니다. 그럼 뭐야? 아이고야, x절편, y절편 두 개를 줬으니까 직선 만들 수 있고 그게 얘를 지나니까 그 직선에 대해 대입하면 되겠죠. 우리가 공식 지워버렸지? x절편, y절편 줬을 때 공식은 x절편분의 x 더하기 y절편분의 y는 1이었어. 여기다 이걸 대입해서 풀면 되는 거야. 공식 쓸 거면. 근데 모르겠다라고 하면 좌절할 거 없죠. 자, 와. x절편이 4란 얘기는 무슨 말이야? x절편이 4란 얘기는 x좌표가 4고 y절편은 얼마나? 0. y절편이 3이라는 얘기는 x좌표가 0이고 y좌표가 3. 두 점이 있으니까 기울기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어디서 뺄까? 여기서 뺄게요. 4 빼기 0분의 그러면 분자도 여기서 빼야죠. 0 빼기 3 해서 마이너스 4분의 3이 기울기가 되겠다. 그럼 이 기울기랑 y좌표까지 바로 만들면 되겠죠. 직선은 y는 mx 플러스 n인데 n이 얼마야? y좌표 있으면 그냥 바로 치면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쌤 이하로 이하로 모양이 다른데요? 똑같아. 이거 봐봐. y는 걸로 바꿔볼게요. 3분의 y는 마이너스 4분의 x 플러스 1이죠. 양변에 3을 곱해봐라. 마이너스 4분의 3x 더하기 3이죠. 어때? 당연히 똑같이 나와야지. 똑같은 거야. 그래서 공식을 외워 쓰고 좋고요. 어차피 x좌표, y좌표는 둘 다 좌표로 표현할 수 있으니 두 점을 조질 때의 기울기와 직선을 만드는 방식으로 쓰면 되겠죠. 됐음? 자.
다음 3번 볼까? 삼번은 자, 세 점이 한 직선에 있을 조건이야. 자, 무슨 내용이 하니? 세 점이 이렇게 있는데 그 세 점이 모두 하나의 직선 위에 나란히 있다는 얘기야. 저렇게 되기 위한 조건은 뭘 가지고 푸냐면 이것도 좀 했을 것 같은데 기울기 가지고 푸는 거죠. 어때요? 이 두 점 가지고 기울기 구할 수 있죠. 그럼 이거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 두 점 가지고 기울기 구할 수 있죠. 또 나오겠죠. 세 번째로 이렇게 두 점 가지고 기울기 구할 수 있겠죠. 근데 기울기가 모두 어때? 같아야지. 한 직선인데 직선은 전체에서 기울기가 어때? 똑같이 나와야겠죠. 따라서 세 점 중에서 어느 두 점 가지고 구해도 기울기는 똑같이 나와야 돼. 그 조건은 뭘 가지고 푸는 거야? 기울기 가지고 푸는 거야. 됐니? 문제 보자. A가 1,1이야. B는 마이너스 1,5야. C는 K, 마이너스 K 플러스 2, K 마이너스 1이야. 자, 이 셋이 한 직선에 있으려면 이렇게 구한 기울기랑 이렇게 구한 기울기랑 이렇게 구한 기울기가 모두 어때야 돼? 같아야겠죠. 근데 굳이 식이 3개 필요 없잖아. 무슨 상계니까. 네가 원하는 거 2개만 구해주면 되겠지. 기울기 2개만. 자, 어떻게 구할까? 당연히 A, B는 구해야지. 돼. K 없으니까 숫자로 나오는 게 예쁘게 나오잖아. 그렇지? 그러면 A, B의 기울기는 요거 빼기 요거분의 1 빼기 마이너스 1분의 요거 빼기 요거. 됐어요? 2분의 마이너스 하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럼 이제 BC 기울기 해볼까? AC 해도 괜찮고. BC 기울기는 여기서 이걸 뺄까요? 마이너스 1 빼기 마이너스 K 플러스 2분의 여기서 이걸 뺐으니까 여기서 이걸 뺍니다. 5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정리 좀 할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K 나올 거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예요. 분자는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죠. 플러스 오니까 플러스 얼마? 6이 되겠죠. 그럼 두 기울기 어때야 돼? 같아야 되네. 그러면 K 빼기 3분의 마이너스 K 더하기 6이 얼마가 돼야 된다? 마이너스가 됩니다. 분모 거슬리죠? 양변에 K 빼기 3을 곱해주시면 얘는 넘어와서 곱해지겠죠. 마이너스 K 플러스 6은 마이너스 2 괄하고 K 빼기 3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K 플러스 6은 정리하면 마이너스 2K 플러스 6. K 좌변에 다 놓을게요. 마이너스 K 넘어가면 플러스 2K. 2K 빼기 K니까 K가 되겠죠. 6 넘으면 엄마? 0 되네. K가 0이 되겠죠. 자, 어떤 형태든 간에 세 점이 한 직선에 있어요. 세 점 가지고 둘씩 구한 기울기가 똑같이 나와야 된다는 성질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우리가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 밑에 유제 3-3번이야. 자, 세 점이 한 직선에 있을 조건은 다른 표현이 뭐가 있냐면 세 점이 뭘 만드냐를 때 조건이랑 같은 거야. 봐봐. 일반적으로 적분 평면 위에 세 점을 딱 만들면 세 점 이어지면 뭐가 만들어지니? 삼각형이 만들어지잖아. 근데 하필 그 세 점이 한 직선에 있으면 이들 있는다고 해서 삼각형이 만들어지니 안 만들어지니? 안 만들어진다고. 같은 말이라는 얘기야. 세 점이 한 직선에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삼각형을 만들 수 없다는 얘기 같은 거지. 그럼 그걸 봤대? 3-3분의 세 점을 줬고 얘가 삼각형을 이루지 않도록 결국 뭐야? 세 점이 한 직선에 있도록이라고 문제 바꾸면 결국 얘는 예제랑 어때? 완전히 똑같은 문제죠. 기울기 좀 풀어주시면 되는 거야.
자, 4번까지 하고 우리가 직접 문제를 풀어볼게요. 알겠지? 풀면서 또 막힌 것들은 같이 풀면 되니까. 자, 4번 보면 뭐라고 돼 있냐? 도형의 넓이를 이등분하는 직선이죠. 먼저 내용부터 보자. 자, 어떤 주어진 도형이 있고요. 그 도형을 이등분하도록 직선이 지나려면 어떻게 지나야 되는가 볼게. 첫 번째, 삼각형이면 이 삼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하려면 이 꼭지점을 지나는 수많은 직선을 그을 수 있겠죠. 네. 그 중에 어떤 직선이 넓이를 이등분하겠어? 수직으로 낼 때? 이 수직이 내가 이등분 될 것 같아? 이론에는? 아니요. 응. 접었을 때가. 자, 봐봐. 어딘가에 내리면 네. 두 삼각형 넓이가 어때? 같아지는 넓이죠. 네. 근데 삼각형 넓이는 어떻게 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잖아. 네. 맞니? 네. 여기서 직선을 어떻게 긋든지 하는 둘 삼각형 꼭지면 어때? 똑같이 붙어 있죠. 네. 꼭지 붙어 있으면 높이가 어떻다는 얘기야? 둘은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지. 그러면 넓이가 같으면 밑변의 길이도 어떻게 돼? 같아야 되네. 그럼 여기가 이게 같아지만 두 삼각형 넓이가 같아질 수 있는 거야. 어디 떨어져야 되니? 중점이 떨어져야 되는 거야. 삼각형 넓이를 이등분 하려면 한 꼭지점과 다른 대변의 중점을 지나야 된다고. 즉 중선이 그어졌을 때 우리가 넓이가 이등분 된다. 두 번째는 자 평행사변형이야. 평행사변은 어떻게 잡아야지 넓이가 반대겠냐? 일단 이렇게 자르면 반대는 게 분하지. 이렇게 자르도 반대겠죠. 네. 이것만 돼? 아니 잠깐. 이렇게 잘라도 있잖아. 이렇게 잘라도 보세요. 원래는 이렇게 뭐야 씨 이렇게 반발이잖아, 맞지? 근데 이렇게 그어버리면 요만큼이 더 들어왔죠, 이쪽 부분에. 네. 대신 이만큼이 빠졌죠. 둘이 어때? 똑같잖아. 똑같으니까 같은 만큼 들어오고 같은 만큼 빠졌으니까 여전히 반발이 되겠네. 네. 결국 어떻게 지나야 되니? 이렇게 지나도록 어떻게든 놓고 가네. 요 점을 지나기만 하면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넓이는 반띵되는 거야. 평행사면의 넓이가 반띵되려면 어디서 되야 되니? 두 대각선의 중점. 두 대각선을 포함해서 두 대각선의 중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조건 평행사면의 넓이를 이등분하게 돼 있어요. 됐니? 당연히 평행사면 안에 들어있는 사각형은 뭐가 있어요? 직사각형도 있을 거고 또 뭐도 있어요? 아름모도 있겠죠? 그리고 정사각형도 있겠죠? 얘들 모조리 다 어때? 넓이 이등분하려면 어디 지난다? 대각선의 중점을 지나면 되는 거야. 아름 같은 경우는 대각선의 중점이 여기 있으니까 이걸 지나는 직선은 다 되는 거고요. 직사각형도 대각선의 중점이 여기 있을 테니까 얘를 지났으면 다 되는 거고요. 정사각형 말할 것도 없죠. 이 점을 지날 때 어떤 직선이든 간에 넓이는 어떻게 된다? 이등분된다. 오케이? 당연히 말할 것도 없이 원은 뭐야? 원은 넓이 이등분하려면 어떻게 되니? 중심을 지나면 반띵되겠지, 그치? 원은 어디를 지날 때? 중심을 지날 때. 그치? 한 꼭점을 지나는 직선이 삼각형 넓이 이동을 한다는 것은 그 꼭점의 대변의 중점을 지날 때고요. 평행사면형, 직사각형, 마름모, 정사각형 포함한 평행사면형의 넓이 이동을 하려면 두 대각선의 교점을, 그치? 두 대각선의 교점을 재는데 그 대각선의 교점 뭐야? 대각선의 한 대각선의 중선들이 중점. 네. 두 미쳤더니 중선을 중점이지. 두 대각선의 중점, 두 대각선의 교점, 한 대각선의 중점 이게 되겠다, 그치? 세 번째는 원을 넓이 이동하면 중심, 그치? 그러니까 얘들은 좀 직관적인데 얘들은 좀 정리하셔야겠죠, 그렇죠? 그럼 문제 보겠습니다. 세 점 A가 얼마다? 0,2 B가 얼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C가 얼마다? 4,3 을 꼭점을 하고요. A, B, C의 넓이를 A를 지나는 얘를 지나는 직선이 이등분할 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되어 있습니다. 됐지? 자, 도형의 방정식은 그림이 없으면 그림을 그려주고 푸세요. 오케이? 적당하게 Xy축 그려가지고. 자, A점 어디 있어? 0,2니까 여기 있겠네. 그렇지? A점. B점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B점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C점은 4, 3이야. 그러면 삼각형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요렇게 그려지죠. 그치? 근데 어디를 지나는 직선이 A를 지나는 직선이 이 삼각형 넓이를 2등분 해야 되는데 A를 지나는 직선이 2등분 하려면 어디 가야 되니? BC의 중점을 지나야겠죠. BC의 중점을 지나면 결국 이 직선은 삼각형 넓이를 2등분 하게 되겠죠. 그런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랬어. 그럼 봐, 이 직선 어디를 지나? A점이라는 한 점을 지나죠. 네. 그래도 어디야? 이 중점을 지나죠. 네. A점은 좌표가 있겠다. M점의 좌표만 구하면 되는 거네. 네. 자, 중점의 좌표 얼마겠어? 얘 둘의 중점이니까 더해서 나누기죠. 4 더하기 마이너스 2 나누기 하면 1. 3 빼기 3 0 나누기 해도 0. 중점 얼마 된다? 1,0이 되겠죠. 됐지? 그럼 내가 지금 찾는 직선은 얘와 얘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잖아. 네. 두 점이니까 뭐부터 가자? 기울기부터 가자. 그렇지? 요거 빼기 요거분의 1 빼기 0분의 요거 빼기 요거 0 빼기 2 1분의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가 되겠고요. 이거 풀까? 내가 찾는 직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2고요. y절편이 2인 직선이에요 라고 이렇게 바로 만들 수 있겠다. 이거 전류 죽는다. 됐지? 자, 이 직선이 비교적 간단하지만 모든 그래프나 도형의 방정식 문제에서 직선은 언제든지 증정할 수 있는 거야. 뭐를 별 때도 직선이 같이 붙어서 나오고요. 이차함수 별 때도 직선이 붙어 나오고요. 나중에 계산하게 되면 뭐 포물선이나 타원이나 쌍곡선을 별 때도 직선이 붙어 나온다고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야. 그래서 분명히 해놓으셔야 된다. 맞지? 자,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살펴봤고 졸린 친구들은 조금 눈을 붙였다가 그렇지? 209쪽까지 밑에 있는 문제들을 다 풀어보도록 합시다. 다시 한번 얘기지만 1111 풀고 2222 풀어 나가시자고.